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나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내가 싸움이 나서 폭행을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안 돼요. 전혀 무관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오로지 법률에 정한 것만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거죠. 영상에서도 자주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다. 그거 외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럼 법에 정의된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에 정의된 거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 법 조항을 그대로 읊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제를 제가 자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서 기각을 정말 염려하세요. 사실 저는 그게 상담자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뭐 일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니까 가능성이 낮은데도 나의 전부가 달려있으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켜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에요. 가장 흔한 건 이런 거죠. 변호사님,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금이 많은데, 또한 이게 최근 대출금인데 이것 때문에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기각 안 당하고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나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일례로 이런 거죠.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내가 싸움이 나서 폭행을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안 돼요. 전혀 무관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오로지 법률에 정한 것만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거죠.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명백하게 기각이 됩니다. 또한 인지송달료를 내라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 돈을 안 내요. 그러면은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각이 안 되지만 기각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의 채무,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이자도 한 번도 못 냈어요. 이러면은 저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기각 안 당해요. 그건 기각 사유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박 채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도박을 한 흔적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도박 손실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도 절대 이 사유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돼요. 무엇이냐? 회생위원들은 기각을 하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기각 사유 중에 조금 애매한 것을 적용해서 기각을 시키곤 합니다. 그게 무엇이 있냐면 성실히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는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인데, 이런 거죠. 최근에 도박을 하고 많은 손실을 낸 것이 기각 사유는 안 되지만, 특정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하라고 합니다. 기간도 늘리고. 부당한 보정명령이죠. 이 부당한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보정위에 따르지 않으면 기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투면서 따르지 않아요.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또 재보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를 괴롭혀요. 이 회생 신청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조차도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존 5년의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든지 가족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라든지 부당한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서류는 못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 서류라면 어떻게든 내겠지만 서류를 못 냈어요. 못 낸 경우에 보정에 성실하지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항고를 하면은 깨집니다. 깨지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기각 사유를 좀 악용을 해서 본인의 보정 명령에 맞춰서 채무자를 좀 길들이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내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 기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기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8천만 원만 갚겠다라고 변제 기간을 내면은 당연히 기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이 개인회생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기각이 돼요. 이 외에는 그 어떤 사유가 있든지 기각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회생위원이 까다롭다, 네. 좀 재수없게 잘못 걸렸다, 네. 그러면은 그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처럼 회생위원 바꿀 수 없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도박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년에 회생위원이 몇 개 더 신설되면 더 좋아질 거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장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택일하는 수밖에. 어떤 택일이냐면, 그래 내가 조금 더 변제하더라도 빨리 끝내겠다와 나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원래 법대로 원칙대로 받겠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현실상의 문제로 타협을 하고 말죠. 안타깝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